제가 해본 모든 마케팅과 상권 분석과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 봤을 때 가장 쉽게 성공시킬 수 있는 곳이 피부관리실입니다. 근데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주변의 원장님들 되게 어려워하시고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고 막 피부 미용 이렇게 오픈해서 어떻게 성공을 시킬 수 있을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피부관리실을 오픈하는 게 아니라 음식점을 오픈하기 위해서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러 왔다. 그러면 훨씬 더 막막하실 겁니다. 요 직업이 피부 미용업보다 훨씬 더, 제가 장담하건대 10배는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해운대에서 오늘 다 오픈을 하시기 위해서, 음식점을 오픈하시기 위해서 온 사업주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해운대 맛집이라는 키워드로 블로그를 홍보하셔야 되죠. 그게 쉬울까요? 해운대 피부관리실이 쉬울까요? 어느 정도냐면 100배 차이가 납니다. 이 100배가 뭘 뜻하냐면 내가 해운대 피부관리실이라는 키워드로 상단에 노출시켜서 나를 홍보시키는 것보다 해운대 맛집이라는 키워드로 1페이지에 노출시키는 게 100배 더 어렵습니다. 정말 100배 차이 나요. 그 정도로 피부관리실을 오픈하신다는 것 자체가 마케팅적으로서는 굉장히 쉬운 일에 해당을 합니다. 왜 쉬운지도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 오늘 전체적인 강의의 내용들은 이제 첫 번째는 인테리어 주의사항입니다. 다들 아직 매장을 구하셨거나 인테리어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신 분들만 오늘 모셨고, 다음 주는 이미 매장을 구하신 분들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거래했던 모든 원장님들, 또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연락 주신 모든 분들의 사례를 다 모아서 내가 다시 이 샵을 이전을 한다면, 지금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겠죠. 내가 다음에 만약에 샵을 이전한다면 다시는 이런 인테리어는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런 인테리어를 해 두었더니 너무 힘들고 불편했어. 그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대략 한 30가지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팁들만 좀 가지고 가셔도 확실히 운영을 하시는데 좀 어려움은 좀 덜 하실 것 같고, 이 강의를 듣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를 만났을 거 아니에요.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저희는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인테리어 업자가 이런 컨설팅을 어디서 받았냐고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연락처를 좀 줄 수 있겠냐 해서 원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저는 괜찮습니다 했더니 인테리어 업자가 직접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이 뭐라고 고해성사를 하냐면 지금까지 인테리어를 피부관리실만 10건을 넘게 했대요. 근데 내가 해줬던 거기는 나는 최대한 예쁘게 에스테틱이라서 미용업종이라서 해줬는데 내 고객들이 지금까지 되게 불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놀랐다. 에스테틱이 이렇게 섬세하게 인테리어 구조 배치를 해야 되는지 본인은 정말 몰랐다. 그래서 1시간 30분 정도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 대가 없이 했는데 그분께서 다음에 다시 에스테틱을 제가 오픈을 해드린다면 반드시 이 주의사항을 지켜서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들어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또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와, 저렇게까지 좀 디테일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인테리어 주의사항을 먼저 해드릴 거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지금 현재 밖에 트렌드, 우리 피부 미용업 트렌드는 검색을 조금만 해봐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바깥 시장이 이렇구나. 근데 내가 봤던 거랑 뇌가 따로 움직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본 것과 뇌가 따로 움직인다는 게 뭐냐면 분명 바깥 시장은 A라는 걸 계속 강조해서 밀고 가고 있는데 내 주관은 B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과 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원장님들을 저희가 너무 많이 만나기 때문에 바깥 트렌드, 내가 하고 싶은 관리와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가 다르다는 걸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거예요. 2강 때. 그래서 바깥 트렌드, 메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보여드릴 거고, 이제 식사를 간단하게 여기서 저희가 준비를 해드릴 거거든요. 식사 시간을 좀 짧게 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드리고, 우리 식사 후에는 잠을 이겨내셔야 되니까 카페인 많이 섭취를 하신 다음에 블로그 마케팅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좀 높으신 원장님들, 저희 에스테틱에서 블로그 마케팅을 하기에 연령대를 높다는 기준은 40대 중반 이후를 뜻합니다. 근데 45세 정도 되시는 원장님들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블로그 강의 해드리고 성공한 사례들에 보면 40대 중반 이후의 원장님들이 제법 많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생각보다 쉬워요. 블로그는 엄청 쉬운 건데 귀찮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귀찮은 아이를 제가 열심히 잘 가르쳐 드려서 귀찮음을 이겨내고 포스팅만 열심히 하고 계시면 진짜 아무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하고 마지막에 질의응답. 이 도넛이라는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유독 에스테틱에만 있는 상권이에요.
그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컨설팅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매달 그런 강의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안 겪어본 업종이 없습니다. 모든 업종을 다 컨설팅을 해보지만 유독 피부 미용 에스테틱 업종에서 요 도넛 상권이라는 게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상권 들어가시잖아요. 진짜 필패합니다. 필패. 지금까지 제 경험도 그렇고 창업하신 분들 봤을 때 그런 경험이 많아서 제가 지금부터 도넛 상권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단순하고 쉽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도넛 상권이에요. 자, 중심가에서 오픈하시거나 뭐 완전 번화가는 아니지만 우리 동네에서 그나마 중심가 쪽에 내가 오픈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유출 상권입니다. 대다수 유출 상권에서 오픈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마 어디에 위치를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유출 상권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태반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중심권으로 가서 오픈을 하자니 너무 비싸고 내가 가진 자본력으로 안 될 것 같고 외곽으로 가자니 그게 좀 힘들어서 좀 더 알아보다 보니까 외곽이지만 거기에 에스테틱 샵이 없는 곳을 찾으시는 경우가 80%입니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에스테틱이 늘 6개월, 1년 안에 폐업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다음은 유입 상권인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예요. 분명히 누가 봐도 유입 상권이고 초중심 상권이고 이제 유입 상권에서 들어갔는데 왜 고객이 오지 않지? 남들은 이렇게 한다 해서 난 따라 했는데 왜 안 되지? 유입상권 오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유입상권 오류의 두 번째입니다. 부자 동네에 오픈하시는 경우. 누가 봐도 부자 동네고 여기에서 에스테틱을 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건 부촌들 있죠. 거기에 굉장히 큰 오류를 가지는 경우가 이런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권이 정해졌잖아요. 마케팅을 도대체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될지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중심가에 있다고 해서 중심 여기만 할 것인지 더 넓은 부위를 할 것인지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범위를 제가 이제 좀 정해 드릴게요. 제 네 번째는 이제 에스테틱 트렌드 및 프로그램입니다. 자. 대한민국 에스테틱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시기가 2018년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실제 총 매출을 그래프화 시킨 겁니다. 어느 정도로 매출이 무너지셨냐면 월 평균 600만 원을 순이익으로 가져가시던 원장님이 지금 평균 200만 원을 가지고 가십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시는 원장님들의 평균 연령대가 시작점과 끝점을 한번 보세요. 같죠? 이게 뭐냐면 대세 흐름이 같아요. 매출이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내가 하고 싶은 관리와 고객이 원하는 그 관리의 괴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원래 이 블로그 강의가 4시간짜리예요. 지금부터 4시간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이게 제가 서울에서 강의할 때 그렇게 했었는데 6시가 넘어서 끝이 나겠죠. 그래서 제가 좀 추렸어요. 그래서 블로그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잊지 말고 하셔야 될 거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케팅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까지 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 블로그 강의는 제가 시작부터 좀 재수없게 약간 자랑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이걸 자랑을 안 했더니 그 체감을 잘 못하셔가지고 낯짝 두껍게 자랑을 하기로 그냥 결심을 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블로그 마케팅 강사를 한 지가 13년째입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옛날부터 블로그를 해왔었고 제가 블로그 1기입니다. 1세대. 블로그가 생기자마자부터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해왔고 지금까지 6,000명 이상이 배출이 되었고 에스테틱 종사하시는 원장님만 1,000명 이상이 제 수업을 듣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난다 긴다 하는 유명한 몇몇 블로거 강사들이 있어요. 서울에도 있고 그 중에서 제법 많은 사람들이 제 제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을 제가 배출을 많이 했고 부산에서 지금 좀 꽤나 유명하다고 설치고 다니는 아이도 제 수강을 들었던 블로그 강사 과정을 들었던 블로그 마케팅하는 친구고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꽤 유명한 마케팅 회사 직원들 교육을 제가 가서 4주에 나눠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마케팅 기법을 가지고 샵에 연락 와서 저희 블로그 마케팅 회사입니다. 홍보해 드릴게요. 전화 받으시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 하는 업체들 교육을 제가 맡아서 해왔고 1대1 멘토링, 1대 다수 블로그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샵 상권 분석 마케팅을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미 블로그 강의를 여기저기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혹은 앞으로 받게 되실 경우도 분명히 생기실 거고 뭐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시게 되실 텐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웬만한 블로그 강사들은 제 기준에선 야매였습니다. 왜냐하면 블로그 최적화란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 블로그 최적화를 하기 위한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을 배운 사람들이 배운 대로 강의를 하고 다니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서울에 좀 유명하다는 블로그가 있어서 제 돈 25만 원을 내고 4시간 강의를 들으러 차비 11만 원을 써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와, 이렇게 강의를 해서 듣고 간 이 사람들 앞으로 어떡하지? 왜냐면 네이버는 로직이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네이버 로직 들어보셔서 AI 컴퓨터가 지금 이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은 무조건 정리를 할 거야 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했던 그 로직대로 설명을 다 강사가 드렸는데 다음 해에 로직이 바뀌어버리면 그 1년 후에 지금 블로그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다 나락으로 떨어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느낀 거 뭐냐면 블로그는 편법을 쓰는 순간 제도가 바뀌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편법 쓰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는 방식만을 블로그에서 교육을 해드리기 때문에 저는 블로그 최적화란 말을 어디에서도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정도를 가면은 반드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도를 가는 방법을 블로그 방식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냥 제가 하는 강의를 의심 없이 마음에 모든 걸 내려두시고 그대로 흡수해 가서 하세요. 그 말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이 자랑질을 한 겁니다.